뮤지컬이나 영화로 빌리 엘리어트를 본 사람은 궁금할 수 있는 질문. 80년대 영국에서 탄광 광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영화만 봤을 때는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뮤지컬에서는 당시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를 매우 신랄하게 풍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의 죽음을 기원하는 섬뜩한 노래들이 등장하곤 한다. 정치에서 좌쪽이나 우쪽이나 아이들에게 정치인 풍자를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뮤지컬의 한 넘버일 뿐 과몰입하지는 말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치적인 집회나 시위를 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찌됐건 80년대 영국에서 탄광 광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보자. 마거릿 대처. 그녀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빌리 엘리어트가 표현한 마거릿 대처는 악마 그 자체. 하지만 이 시대의 탄광 강부들과 대처의 갈등은 복잡할 것도 없다. 8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탄광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다. 대처 총리는 그걸 정리하던 중에 광부들과 잡음이 생긴 것이다. 탄광은 저무는 해, 석유와 가스는 뜨는 해. 점점 석탄에 대한 니즈는 줄어들고 높아진 임금의 허리가 휠 지경인 영국은 결단을 내린다. 세상은 변해가는데 광부 인건비에 석탄 관리 비용에 아껴야 할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이제 필요한 석탄은 저렴한 수입 석탄을 쓸 거고 영국은 석유, 가스, 원자력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사용할 것이다. 탄광 광부의 일자리를 점점 줄일 테니 이에 대해 준비를 해라. 이런 총리의 결단에 광부들의 거친 파업 시위가 시작되고 이것을 주동한 인물이 바로 아서 스카길.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사상이 현실 세계를 설명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언하기는 굉장히 난해했던 그의 어록에도 볼 수 있듯이 공산주의 사상에 매우 심취해 있던 인물이었다. 이 파업은 주로 피켓 시위라고 알고 있지만 꽤나 폭력적이기도 했다. 파업 강부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석탄 배달 트럭을 콘크리트 벽돌로 던지는 등 위험에 빠뜨리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80년대 영국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려는 파업 강부들을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적절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농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거대 농장에서 일했던 100명의 일꾼들은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농장주에게 농기계는 잠을 자지도 않고 밥을 먹지도 않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꾼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 속에서 농장주는 이 100명의 농장 일꾼을 해고하는 대신에 한 명의 농기계를 관리하고 사용할 일꾼을 고용해야겠다고 선택을 한다. 그렇게 자신의 농장에서 가장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았지만 99명의 해고된 농장 일꾼들은 그 한 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신만 혼자 살겠다고 우릴 배신해? 농장주는 악마일까? 농장주는 농기계가 등장한 이후에도 100명의 일꾼들을 해고시키지 말았어야 했을까? 성장통의 시기에 어느 한 집단에만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다. 탄광은 가치가 떨어져 굳이 영국에서 직접 탄광 강부를 고용하지 않아도 더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었고 석유, 가스, 원자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데 대처 총리는 세금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지 않을까? 정치인들 중에서는 세금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정 퍼주기 정책을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탄광 광부들과 민심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적자와 세금 낭비를 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적어도 나는 탄광 광부와 총리의 갈등에서 그녀가 어떤 것에 더 경중을 뒀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았다.